반갑습니다. 찬이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 영상에 이어서 독특하고 특수한 지형들, 오늘은 해안 지형에 대해서 알아보고 기출문제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자, 오늘은 해안 지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볼 건데요. 이 해안 지형을 만드는, 형성하는 힘, 이 해안 지형을 만드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육지와 바다가 만나는 해안에서는요, 바람, 연안류, 조류, 바람 등의 작용과 해수면 변동 등에 의해서 다양한 지형들이 발달을 한다고 합니다. 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씩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파랑입니다. 파랑이 여러분 파도입니다. 파도. 왜 생긴 겁니까? 바람이 붑니다. 그래서 바닷가에 바람이 부니까 그걸로 인해서 생긴 물결이죠. 자, 그러면 땅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파도가 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철썩, 철썩. 자, 여러분 이 철썩철썩 하는 게 10만 년, 100만 년 이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땅 깎이겠죠. 네, 그래서 대부분의 해안 침식 지형을 만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파도가 강한 파도가 있는가 하면 약한 파도도 있단 말이죠. 뭐 약한 파도 같은 경우는 이 바다에 있는 떠다니는 모래나 이런 것들을 쫙 육지에다가 쌓아주기도 한대요. 그래서 퇴적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빈, 이게 해수욕장이죠. 이거 누가 만든 거예요? 파도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퇴적도 하기도 하더라. 네, 침식하고 퇴적을 다 하더라. 그래서 파랑이 대표적으로 해안 지형을 만드는 힘 중에 하나다.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 연안을 따라서 이동하는 바닷물의 흐름, 그것을 연안류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어떤 게 있냐면요. 자, 이렇게 우리나라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에 이렇게 해류가 흐르고 있거든요. 한류도 흐르고요. 이렇게 뭐 난류도 흐르고요 해요. 자, 이렇게 바닷물의 흐름이 있다 보니까 요 해안선을 따라서 요렇게 물결의 흐름이 생기더라 이겁니다. 물결의 흐름. 이 물결의 흐름도 여러 가지 지형을 만들더래요. 그래서 이런 해안가 바로 옆에서 흐르는 물결의 흐름, 이거를 연안류라고 합니다. 연안류.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빈이나 사주나 석호 이런 지형들을 만들더래요. 이 지형들 각각 특징 바로 뒤에서 정리할 겁니다. 이런 것들을 만드는구나 라고 체크를 좀 해주세요. 자, 그 다음은 바로 조류입니다. 자, 해안가가 있는데 어쩔 때는 바닷물이 여기까지 올라오고요. 어쩔 때는 바닷물이 이렇게 뒤로 물러나기도 합니다. 조차라 그러죠. 조차. 조석, 간만의 차. 밀물과 썰물에 의해서도 다양한 해안 지형들이 만들어진대요. 그게 대표적인 게 갯벌이죠. 갯벌. 이런 것들을 만들더라. 그래서 조류도 해안 지형을 형성하는 힘 중에 하나구나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은 바람입니다. 바람이 여기 역시 계속 불어주니까 이 바람 때문에도 여러 지형들이 생기더래요. 그래서 사구 같은 걸 만들기도 한대요. 사구. 모래 언덕이죠. 모래 언덕. 좋습니다. 네, 그 다음은 해수면 변동도 역시 여러 해안 지형을 만든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해수면 변동은 선생님이 좀 정리를 하고 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가상적인 모식도를 좀 그려볼게요. 여기가 육지고요. 자, 여기 파란색이 바다입니다. 자, 해수면 변동이라는 것은 이 바닷물의 위치가 오르락 내리락, 해수면이 요겁니다. 해수면. 요 해수면이 변동하더라 이거예요. 자, 근데 해수면이 변동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겠습니다. 첫 번째, 자, 이 육지가 위로 솟아버리면 해수면이 바뀌겠죠. 자, 얘 어떤 뜻이냐면 지금 이 바다와 육지가 만나고 있는 지점은 여기입니다. 여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 파도도 치고 뭐 이렇게 조류도 있고 막 이렇다 하면서 이쪽에 지형을 만들 거예요. 근데 육지가 융기했대요. 융기, 솟아올랐대요. 요렇게요. 자, 그러면 지금 바닷물이 때리고 있는 지점은 여기죠. 여기에요, 여기. 여기에요, 여기. 옛날에 육지가 때리던 지점 어딘데요? 여기죠. 그러니까 이젠 여기서 새로운 지형을 만들겠죠. 그럼 해수면이 변동됐죠? 해수면 변동된 거예요. 아니면 이 육지가 땅으로 꺼져버릴 수도 있겠죠. 땅으로 꺼져버릴 수도 있겠죠. 그건 침강이었습니다. 침강. 육지가 이렇게 땅으로 꺼질 수도 있겠죠. 이렇게 땅으로 꺼질 수도 있겠죠. 이게 좀 극단적으로 그릴게요. 그럼 바닷물이 이젠 여길 때리겠죠. 옛날에 때리던 데는 훨씬 아래로 내려갔죠. 요렇게요. 여기로 내려갔죠. 아, 육지가 아래 위로 움직이는 게 해수면 변동을 가져올 수도 있구나.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하나 또 그려볼게요. 육지가 이렇게 있고요. 육지를 좀 크게 그릴게요, 여러분.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편하게. 이렇게. 여기 육지고요. 여기가 바다입니다. 자, 이번엔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빙하기가 찾아왔대요. 빙하기. 여러분, 빙하기가 오면 지구의 온도가 낮아지면서 북극과 남극의 얼음이 확 늘어나죠. 얼음이 늘어나니까 이 바닷물이 내려가요. 바닷물이 내려가요.
바닷물이 내려가니까 여기로 내려왔대요. 해수면 변동됐죠. 육지는 가만히 있는데. 그죠? 네. 반대로 이번에는 빙기가 끝나고 후빙기가 오고 있대요. 그리고 현재 우리 지구온난화 때문에 계속 해수면이 위로 올라온다 그러죠? 후빙기가 되면서 해수면이 올라왔대요. 역시 해수면 위치가 바뀌었죠. 그러니까 이 해수면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여기도 지형을 만들었다가 여기도 지형을 만들었다가 여기도 지형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해안 지형을 계속 바꿔갈 수 있겠죠? 그래서 해수면 변동도 해안 지형을 형성하는 힘 중에 하나구나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시 표로 돌아갈게요. 자, 그래서 보시면 다시 해수면 변동은 융기, 침강, 기후변화, 그러니까 빙기나 뭐 간빙기 이런 것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안단구나 석호 같은 지형들이 형성이 되더래요. 자, 여기 나와 있는 지형들은 뒤에서 바로 살펴볼 겁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래서 해안에서 지형이 형성되는데요. 바로 곳과 만에서 지형이 형성된대요. 자, 여러분, 곳과 만이 뭔지도 정리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이 생각보다 이 곳과 만을 모르는 친구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자, 여기가 육지고요. 여기가 바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육지 쪽으로 툭 튀어나온 곳이 있고 육지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간 곳이 있습니다. 육지 쪽으로 푹 튀어나온 곳을 곳이라고 하고요. 다시요. 바다 쪽으로 툭 튀어나온 곳을 곳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육지 쪽으로 안쪽으로 들어간 곳을 만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곳 튀어나온 곳 우리나라로 치면은 포항의 호미곶, 울산의 뭐 간절곶 네, 이런 것들이 있고요. 만 같은 경우 되게 많죠. 뭐 영일만, 경기만, 뭐 이런 만들이 엄청 많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가 곳, 여기가 만이라는 거. 요거 곳과 만이 뭔지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그림 볼게요. 자, 곳과 만이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파도가 막 친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정말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자, 여러분, 곳은요, 파도가 칠 때 먼저 만나죠. 만은요, 파도가 칠 때 곳보다 늦게 만나죠. 그래서 파랑 에너지, 파도의 에너지가 곳에서는 집중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여기 만에서는 파랑 에너지, 파도의 에너지가 분산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곳 같은 경우는 파도가 치는 에너지가 더 세다 보니까 파도가 깎는 힘이 더 많더래요. 그래서 파랑의 침식이 퇴적보다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 곳에서는 침식 지형이 많이 생겨요. 반대로 이 만 같은 경우는 파랑이 침식하는 것보다 에너지가 분산되다 보니까 퇴적하는 힘들이 더 많다고 합니다. 침식보다 퇴적이 더 많이 일어나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곳에서는 파랑의 퇴적이 안 일어날까요? 일어나긴 일어날 거예요. 근데 침식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만에서는 파랑의 침식이 안 일어날까요? 일어나긴 일어날 거예요. 근데 퇴적이 훨씬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여기 파랑 침식이 많이 일어나는 곳에서는 암석 해안이 잘 발달하고요. 그리고 여기 만에서는 모래 해안이 잘 발달합니다. 여러분, 놀러 가보시면, 바닷가에 놀러 가보면 해수욕장 어디 있어요? 다 여기 있단 말이죠. 그죠? 근데 이런 데 보면은 여기 거의 다 막 바위 같은 걸로 이루어져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이미 경험해서 보셨을 거예요. 이런 데 해수욕장 있는 거 보셨어요? 없어요. 이런 데서도 놀지 말라 그래요. 너울성 파도가 많이 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해수욕장 보통 여기 있다. 그래서 모래해안이 만에서 잘 발달하고 암석해안은 곳에서 잘 발달한다.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텍스트로 정리할게요. 그래서 곳은 파랑 에너지가 집중돼요. 그래서 침식이 더 많이 일어나요. 퇴적이 안 일어난다가 아니에요. 침식이 퇴적보다 훨씬 더 많이 일어난답니다. 그래서 무슨 해안이 발달한다? 암석 해안이 발달한다. 반대로 만은 안쪽으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파랑 에너지가 분산된다. 그래서 침식보다 퇴적이 더 많이 일어난다. 침식이 안 일어난다가 아닙니다. 침식보다 퇴적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난다. 그래서 모래 해안이 잘 발달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곳에서 발달하는 지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곳에서 발달하는 지형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곳은 암석 해안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 암석과 관련된 이런 친구들이 많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모식도를 통해서 선생님이 먼저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텍스트로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육지가 있고요. 여기에 이렇게 바다가 있습니다. 자, 우리 지금 곳 암석 해안에서 보고 있는 거니까 여기에는 파랑 에너지, 파도가 집중되니까 침식이 많이 일어납니다. 자, 여러분, 파도가 치니까 바다가 철썩, 파도가 철썩, 파도가 철썩, 파도가 철썩 해서 자꾸 깎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멍을 만들더래요. 이게
동굴처럼 보이겠죠? 그래서 이걸 해식 동굴이라고 불러요. 선생님이 해식 동굴이 있는 곳을 실제로 갔다 왔거든요. 해식 동굴에 갔다 온 찬이쌤을 한번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저기 보이는 동굴이 해저 동굴입니다. 네, 잘 만나고 오셨죠? 자, 해식동굴이 있습니다. 자, 해식동굴이 이렇게 있는데, 자, 여러분, 지금 쌤이 노란색으로 체크한, 여기를 좀 보시겠어요? 여기. 지금 쌤이 이게 노란색으로 체크한 부분이요. 자, 여기가 해식동굴이니까 이 윗부분은 지금 위에 공중에 매달려 있는 형상이죠. 위에 매달려 있는 형상이니까 이 친구는 결국 중력에 의해서 떨어져 나가요. 푹 떨어지는 거예요. 푹 떨어지니까 이렇게 사라져요. 이렇게 사라집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동굴은 사라졌어요. 동굴은 사라지고 평평한 요런 땅들이 남았죠. 파도가 만든 평평한 땅, 요걸 파식대라고 부릅니다. 파도가 침식한 평평한 땅. 네, 요거고요. 지금 여기 보면 여기 이제 절벽이 됐죠, 여러분. 요거는 해안가에 생긴 절벽 해식애라고 합니다. 해식애. 네. 이렇게 되고요. 자, 이런 과정에 의해서 어떤 땅이 있었는데, 여기다 하나 더 그릴까요? 이렇게 있었는데, 뭐 이런 육지가 있었는데, 여기에 구멍이 이쪽으로 난 거예요. 선생님 그림을 잘 못 그려요,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파도가 여기를 친 거예요. 이렇게 쳐가지고 여기를 구멍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치 모양을 만들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아치를 sea, 바다에 있는 arch야, sea arch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림을 진짜 못 그려서 뒤에서 그 그림 제대로 보여드리면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자, 근데 이 sea arch 보시면 지금 선생님이 또 노란색으로 칠한 부분, 여기는 또 공중에 매달려 있는 형상이란 말이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또 또락 떨어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sea arch의 일부분만 이렇게 남기도 합니다. 이렇게 남은 이 친구는 C죠, C. C 스택이라고 부릅니다. C 스택. C 스택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네. 자, 그 다음, 이쪽을 한번 다시 보시겠어요? 자, 이 해식애와 파식대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 땅이 이 모습 그대로 융기를 합니다. 융기. 자, 융기했다고 가정해요. 융기. 이렇게 되겠죠. 와우, 융기하니까 파도가 처음엔 여기 때려주고 있던 게 이제 이 위로 올라갔고요. 지금은 여기를 때리고 있죠. 여러분, 이거 마치 뭐처럼 생겼어요? 계단처럼 생겼죠? 그래서 지금 이 과거의 파식대가 융기해가지고 이렇게 위쪽에 올라와서 계단 모양을 만들고 있어요. 요런 친구를 해안단구라고 합니다. 해안단구. 좋습니다. 선생님이 그림으로 표현한 건 요 정도고요. 실제 이제 표랑 그걸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해안 침식 지형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해식애입니다. 해안의 산지나 구릉이 파랑의 침식을 받아서 형성된 해안 절벽입니다. 다시 한번 그릴게요. 자, 이렇게 육지가 있고 이렇게 바다가 있습니다. 깎고 생겨서 여기가 무너져 내려서 생긴 요 절벽, 요거를 해식애라고 합니다. 여기 보이시죠? 해식애. 여기가 해식애입니다. 해식애. 실제로는 이렇게 생겼어요. 와, 정말 가파르죠? 해안 절벽. 이게 해식애가 되겠습니다. 요거 왜 생겼어요? 파도가 깎아서 생긴 거죠. 좋습니다. 자, 요거는 선생님이 갔다 온 데예요. 요건 선생님이 갔다 온 거예요. 여기 이렇게 다 해식애죠. 엄청 멋지죠. 네, 제주도에 선생님이 찍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분이 좋아 보이시죠? 선생님 수학여행 같이 학생들이랑 갔을 때 학생들이 찍어준 거예요. 선생님 여기서 사진 찍으세요, 여러분. 네, 이 수학여행 때 굉장히 슬픈 일들이 많았어요, 선생님이. 네, 그래서 그 사진첩을 보니까 이 사진만 유일하게 웃고 있더라고요. 유튜브에선 말 못하지만 네, 현장 강의를 듣고 있는 선생님, 그 학교 학생들한테는 설명을 해줬습니다. 아주 슬픈 일들이 많은 수학여행이었어요. 아무튼 여기 뒤에 있는 절벽이 해식애라는 거. 자, 그 다음은 이 해식애가 후퇴하면서 생긴 해식애 앞에 있는 평탄한 면, 이게 파식대가 되겠습니다. 여기 앞에 이거 파식대 보이시죠? 이거 파식대? 네. 지금 이렇게. 여기가 해식애고요. 여기가 파식대예요. 선생님, 해식애가 후퇴했다는 얘기가 뭡니까? 이게 뭔 뜻입니까? 이건요, 요거예요, 요거. 이렇게 육지가 있고, 이렇게 있죠. 자, 여기서 처음에 깎았을 때 여기도 파식대예요. 요것도 파식대, 평평한 면이죠. 자, 근데 여기에 요렇게 요 해식애가 생기면서 여기가 무너져 내렸죠. 요렇게. 자, 그리고 또 이 친구는 또 이렇게 파도가 파겠죠. 그럼 또 여기 위에 있는 애는 여기 또 이렇게 매달리겠죠. 또 여기가 이렇게 뒤로 가겠죠.
이 해시계가 점점 더 뒤로 가는 것 같죠? 이거를 해시계가 후퇴한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자꾸 해시계 앞에 있는 요 평탄한 면, 요거를 파식대라고 부른 겁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 볼 거는 C스택이에요. C스택. 그리고 C아치. 요거는 이런 해시계 같은 게 뒤로 이렇게 후퇴하면서 침식 과정에서 단단한 암석 부분이 이렇게 아치 모양으로 남기도 하거나 우뚝 솟은 모양이 되거나 이걸 C스택, C아치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절벽이 있는데 이렇게 이쪽으로 파도만 치는 게 아니라 여기도 이렇게 파도가 쳤을 거 아닙니까? 그때 이렇게 구멍이 뚫리면 C아치. 그리고 여기도 원래 C아치였을 거예요. 이렇게. 여기도 원래 이렇게 연결이 돼 있었겠죠. 이렇게. 근데 요건 위에 공중에 매달린 거니까 얘가 이렇게 침식되거나 무너져 내려서 우뚝 솟은 이런 것만 남으면 C스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생겼어요. 와,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요게 C아치야, C아치. 바다의 아치다 이거야. Sea Arch. 근데 나중에 이 친구 여기 무너져 내리겠죠. 그럼 이것만 나오면 C스택이 되는 거예요. 요런 식으로. 네. 호주의 12사도 바위라는 곳이에요. 네. 여기 보면 원래는 다 여기 이렇게 연결돼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것들이 다 무너져 내리고 요런 거 우뚝 솟은 거. 요런 거는 C스택이 되는 거죠. 요거 그리고 여기 있는 절벽은 해식애가 되는 거고요.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볼 게 해안 당구입니다. 과거의 파식대 혹은 어떤 퇴적됐던 게 집안의 융기나 해수면 변동으로 이렇게 높이 올라가서 생긴 계단 모양의 지형, 이거를 해안단구라고 합니다. 해안단구 뭡니까? 이 위쪽에 이 평탄한 면이에요. 원래 여기 과거에는 이 밑에 있었다 이거예요. 밑에는 이 파식대였다 이거예요. 근데 얘가 위로 솟았다. 그래서 생긴 게 해안단구다. 자, 여러분 이거 어딘지 아시겠어요? 요거 강원도 동해안에서 선생님이 찍은 사진인데요. 강원도 동해안의 정동진이라는 데를 놀러 가면요. 아니, 갑자기 이 바다 위 여기에 이렇게 유람선으로 생긴 호텔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 아니, 근데 여기 보면 이걸 호텔을 보라는 게 아니라 잘 보면 지금 갑자기 여기 이렇게 계단이 나타나요. 보이십니까? 계단이 나타나요. 이거 왜 있는 거예요? 과거에 이거 여기 있었어요. 근데 동해안에 있는 이 땅들이 이렇게 융기하면서 이쪽 위로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서 계단 모양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상징하기 위해 만든 호텔. 해안단구를 상징하기 위해 만든 호텔은 아니고요. 그 이점을 살려서 만든 호텔이 여기에요. 여기. 그래서 이렇게 생긴 게 해안단구다. 모식도로 한번 또 보시면 이렇게 위쪽에 있는 거. 이게 해안단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만에서 발달하는 지형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만에서는 파랑 에너지가 분산되다 보니까 모래 해안이 형성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런 지형들이 생긴대요. 석호, 해안사구, 사빈, 사주, 육계도, 육계사주 요런 것들이 생긴다고 합니다. 자, 요거 어떻게 생기는지 역시 모식도를 통해서 선생님이 한번 설명해 드리고 시작을 해볼게요. 자, 여기에 해안선을 좀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큼직큼직하게요. 자, 여기가 육지고요. 이제 이쪽이 바다가 되겠습니다. 자, 바다에서 파도가 철썩 칩니다. 자, 여기가 만이죠, 여기가 만입니다. 자, 파도가 철썩 계속 쳐줍니다. 그래서 그 파도에 의해서 이쪽에 모래가 자꾸 쌓입니다. 이 모래가 쌓인 요게 사빈입니다. 사빈. 우리가 쓰는 해수욕장이에요. 해수욕장. 네, 해수욕장 이거죠? 사빈입니다. 사빈. 이게 사빈이고요. 네. 자, 그리고 여기에 바람이 계속 불고 있죠. 이 바람이 부는데 이 사빈의 모래가 윙 날아가가지고 여기 어딘가에 이렇게 쌓이더래요. 모래 언덕. 이게 사구입니다. 사구 어디서 배운 적 있었죠? 바로 건조 지형에서 배웠었습니다. 건조 지역에 있는 것만 사구 아니에요? 아니에요. 사구가 뜻이 뭐였어요? 모래 언덕이에요. 여기도 모래 언덕이죠? 그러니까 똑같이 사구예요. 근데 이건 해안가에 있으니까 해안사구라고 보통 불러요. 네, 여기 쌓이는 게 사구입니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바다에는요, 요렇게 바닷가를 따라서 이 해안선을 따라서 흐르는 물의 흐름이 있다 그랬죠. 요거를 연안류라고 불렀습니다. 연안류. 자, 이 연안류에 의해서 이 연안류 따라서 이 만에 자꾸 요렇게 모래 같은 것들이 요렇게 쌓이기도 합니다. 요거를 사주라 그래요. 사주라고 합니다. 사주. 자, 그리고 여기 섬이 하나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렇게 섬. 이 섬인데요. 이 사주가 요 사이에 이렇게 형성되기도 해요. 사주가 이 섬과 이 육지를 이어줬죠. 그래서 연결해준다. 그래서 이걸 육계사주라고 해요.
연결해준다. 그러니까 연계한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연계. 육지와 연계된 사주다. 육지와 연결된 사주다. 그리고 이 섬은 이제 육지와 연결됐죠. 그래서 이걸 육계도라고 해요. 육계도. 연결된 섬이다 이거예요. 네, 괜찮죠? 자, 그리고 이쪽에 있는 사주가요. 계속 시간이 흐르면 좀 커질 거고요. 계속 시간이 흐르면 커질 거고요. 계속 시간이 흐르면 커질 거고요. 계속 시간이 흐르면 커질 거고요. 점점 커지다가 막아요. 여기를 막아요. 그럼 여러분, 여기 안쪽에 여기는 뭐가 됐습니까? 호수가 됐죠? 이 호수를 석호라고 합니다. 석호. 이 호수를 석호라고 합니다. 네, 이게 선생님이 간단하게 또 그림을 그린 거고요. 이제 표로 정리해 볼게요. 자, 첫 번째 볼 것은 사빈입니다. 하천에 운반된 모래가 뭐 파랑이나 연안류에 의해서 절석절석 와가지고 쌓인 것, 그게 사빈입니다. 여기요, 여기. 만에 쌓인 사빈. 요게 해수욕장 사빈입니다. 자, 요거죠, 요거. 우리가 이게 있는 이 모래. 여기가 사빈이죠. 야, 좀 젊네요. 그죠? 선생님이 첫 번째 임용됐을 때 부산에 갔을 때 찍은 사진이에요. 네, 이 모래 해안 요거를 사빈이라고 합니다. 네, 이건 강원도에서 찍은 거고요. 이 모래 보이시죠? 이 모래 누가 쌓은 겁니까? 파도나 연안류가 쌓은 거죠. 자신감이 넘치는 포즈 좋습니다. 그 다음에 볼 거는 사구예요. 여기 이 모래가 날려가지고 쌓인 모래 언덕입니다. 요게 사구예요. 여기 여러분 바다 보이세요? 그리고 여기 뒤에 사구 있죠? 이게 해안사고입니다. 이거 우리나라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나라 천연기념물로 등록돼 있어요. 여기 태안에 있는 해안사고예요. 태안에 있는 거. 우리나라 태안에 있는 건데 이 모래가 너무 좋은 모래여가지고 몰래 막 포크레인이 와서 퍼가고 막 그런데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죠? 네, 요걸 사구. 사빈에 있는 요 해안가에 있는 모래가 날려서 쌓인 사구. 이거 별로 언덕이 별로 안 높아 보이잖아요. 이거 아는 지리 선생님 어른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기가 되게 높아서 옛날엔 여기서 막 미끄럼틀 타고 그랬대요. 되게 높아가지고 생각보다. 그래서 이게 사구. 사빈의 모래가 날려서 쌓인 모래 언덕. 정리하시고요. 자, 요거는 해외에서 볼 수 있는 해안 사구예요. 여기가 다 사빈이고 뒤쪽에 이렇게 쌓인 게 해안 사구. 그죠? 아유, 엄청 크죠? 네,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 볼 것은 사주입니다. 연안류에 의해서 쌓인 좁고 길게 퇴적된 지형. 같은 말로 사취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이 그렸던 거 기억나시죠? 이렇게 만과 곳이 있으면 요걸 따라서 이렇게 쌓이는 거. 요거를 사주라고 합니다. 사주. 혹은 사취라고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 섬이 하나 있었어요. 이 섬을 사주가 이렇게 연결하면 육계도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 위치 보이시죠? 요 섬이 있었는데 이게 연결됐죠. 그래서 이걸 육계사주 연결된 건 여기는 육계도라고 하는 겁니다. 자, 실제로는 요렇게 생겼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사진이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여기가 바다고요. 지금 여기 있는 게 여기가 육지예요. 여기가 육지. 자, 지금 보이시면은 여기 바다 여기 이렇게 막은 거 보이세요? 요게 사주예요, 사주. 그렇게 되니까 지금 여기 이렇게 호수가 생긴 거 보이십니까? 이렇게 호수가 생기기도 하죠. 네, 요게 석호가 되는 거예요, 석호. 그리고 또 대표적인 게 여기 미국입니다, 미국. 미국에 여기가 뉴욕, 맨하튼이야, 맨하튼인데 뉴욕 여기 동쪽, 미국의 동부 해안 쪽으로 이렇게 어마어마한 연안류가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것 따라서 지금 여기 보이세요? 롱비치, 존스비치 섬, 피트 아일랜드 해가지고 여기 길쭉길쭉 뭐가 있는 게 보이십니까? 이거 전부 다 사주예요, 사주. 전부 다 사주입니다. 네, 이렇게 생기는 거고요. 요거는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여기 섬 보이세요? 요 섬이랑 지금 연결돼 있죠? 이게 여러분 아시는 성산일출봉이에요. 성산일출봉. 연결됐죠? 쭉 이렇게 연결된 거. 네, 좋습니다. 이게 사주. 이게 연결되면 육계사주. 얘는 이제 육계도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본 게 이제 막힌 게 석호입니다. 석호. 여기 보이는 이거죠? 이게 석호입니다. 석호. 자, 여러분 보시면요. 근데 이 조건이 반드시 선행이 돼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요. 바로 후빙기 해수면 상승이에요. 후빙기 해수면 상승. 이 조건이 반드시 있어야 무조건 석호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원래 우리가 살고 있는 이렇게 산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지형은. 자, 근데 원래 바닷물은 빙하기 때 내려가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후빙기가 되면서 바닷물이 이렇게 위로 올라왔죠. 그래서 육지의 일부가 잠겨야 돼요. 그래서 생긴 게 만과 곳이에요. 네, 여러분 만과 곳이 선생님이 이렇게 그리잖아요. 왜 여긴 만이고 여긴 곳일까? 여기가 고도가 더 높으니까 바닷물이 이렇게 올라왔을 때 여기는 살아남은 거예요. 그래서 위로 튀어나온 거고요. 그리고 여기는 바닷물이 얕으니까 여긴 잠긴 거예요. 그래서 후빙기 해수면이 상승되어야 만과 곳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조건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가끔 이렇게 섬이 있잖아요. 이렇게 섬들. 이 섬은 왜 있는 거예요? 옛날에 육지 부분 중에 높은 부분들은 바닷물이 올라와도 여기가 살아남은 거니까 섬이 된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호빙기 해수면이 상승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사주에 의해서 만입부가 막혔을 때 생기는 호수, 그게 석호가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생겼냐면요. 여러분 여기 이게 프랑스인데요. 프랑스를 선생님이 그 구글 지도에서 캡처해 온 건데, 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이쪽이 이렇게 길게 보이십니까? 이게 다 사주예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호수들이 생겼죠. 이게 다 석호입니다. 석호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이렇게 석호가 있죠. 여기 다 지금 막혔죠. 쫙 막힌 거 보이십니까? 이게 다 석호입니다. 여기 석호예요. 자, 근데 여러분 이 석호 같은 경우는 선생님 여기 그림을 보시면 여기 이렇게 여기 막아가지고 생긴 여기죠. 이 호수죠. 근데 여러분 결국 이 물은 뭡니까? 이 물은 결국 바닷물이에요. 바닷물. 소금기가 있는 물이죠. 소금기가 있는 물이니까 이 물로 농사 짓는다? 불가능하겠죠. 이 물을 식수로 먹는다? 불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이 석호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물이 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렇겠죠. 자, 근데 이 석호가 어떤 운명을 갖고 있냐면, 만약에 이 석호에 이렇게 강물이 흐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강물이 흐릅니다. 강물은 온갖 모래나 자갈 이런 것들을 막 들고 다니다 그랬죠. 걔가 와가지고요, 여기 딱 도착한 거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를 다 모래나 이런 걸 막 쌌겠죠. 자, 근데 여기에 물이 계속 공급이 되는데 어쨌든 퇴적물이 계속 공급되니까 얘는 결국 어떻게 돼요? 얘는 결국 없어질 운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석호는 결국 없어질 운명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하천에 의해 퇴적물이 계속 공급되기 때문에 결국 시간이 지나면 면적은 축소된다. 네. 그래서 여러분 시험 문제에 좀 자주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그거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석호가 이렇게 있으면요. 자, 모식도를 그리고, 자, 여기에 이렇게 사주가 이렇게 쌓였습니다. 그래서 얘는 석호고요. 여기는 바다고요. 여기는 육지입니다. 자, 그리고 얘가 강물입니다. 자, 이 상태라면 여기에 보통 이렇게 합니다. 여기를 A, B, C 이렇게 하면요. 가장 소금기가 많은 친구는 누굽니까? A죠. 왜요? 얘는 그냥 바다죠. B는요. 바닷물이긴 바닷물인데 이제 강물이 계속 공급되니까 A보다는 덜 짜겠죠. 그러나 얘 식수나 농업용수 이런 걸로 쓰기 어렵겠죠. 네. 그리고 얘는 강물이니까 아예 소금기가 없을 거고요. 네. 그리고 이 석호의 운명은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강물에 의해서 결국 퇴적물이 쌓여가지고 없어질 운명, 면적이 계속 축소될 운명입니다. 요거 시험에 염도를 물어보는 부분들이 가끔 있으니까 체크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 석호 가장 대표적인 데가 어디냐면 경포호예요. 경포대. 우리나라에 진짜 유명한 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쌤이 사주를 이렇게 그리니까 되게 막 작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 강원도 동해안 놀러 가 보면은 여기에 횟집이랑 이런 거 해수욕장 엄청 많아요. 그게 여기에요. 여기 경포호수. 그리고 호수 이렇게 크죠. 이 사주가 생각보다 커요. 여기에 막 호텔 짓고 막 펜션 있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쌤은 그림은 작지만 엄청 크다는 거.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볼 것은 해안의 종류가 되겠습니다. 자, 해안가의 모습을 보니까 해안선이 어떻게 생겼냐에 따라서 여러 해안이 나타나더래요. 그래서 해안의 종류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리아수식 해안입니다. 리아수식 해안이란 V자국에 바닷물이 들어와서 형성이 되었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V자국 기억나세요? V자국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리는 요런 산의 모습이었어요. 이거 왜 V자 모양처럼 됐죠? 강물, 빗물에 의해서 물이 만드는 건 V자국이라고 그랬죠. 근데 여기에 이렇게 바닷물이 찼대요. 아니, 선생님이 어떻게 바닷물이 찰 수가 있습니까? 호빙기의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바닷물이 찬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육지 쪽에 이렇게 막 산에 바닷물이 찼다는 게 아니라 바닷가 근처에 있는 산들에 이렇게 바닷물이 찼다는 뜻이에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모양이 계속 들쑥날쑥해서 해안선이 굉장히 복잡한 모양을 갖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거를 리아수식 해안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데가 스페인 서부 해안가예요. 스페인 북서부 해안가. 보시면 들쑥날쑥 계속해요. 아, 이게 리아수식 해안이구나. 그래서 섬, 반도, 만 그리고 복잡한 해안선을 갖고 있구나 라고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서해안이에요. 서해안.
우리나라 서해안 섬 엄청 많죠. 반도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곳만 엄청 많죠. 그리고 해안선 엄청 복잡하죠. 네, 그러니까 이게 리아스식 해안의 특징이 되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데가 어디? 스페인 북서부 해안입니다. 자, 요 그림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산이 이렇게 있었어요. 산이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에 바닷물이 이렇게 올라와서 꽉 차니까 낮은 데는 많이 되고 높은 데는 이렇게 곳이 된 거예요. 네, 그리고 중간중간 높았던 데는 이렇게 섬이 되는 거고요. 네, 이거 이해되시겠죠? 자, 대표적인 위치 체크해 드릴 겁니다. 위치. 여러분, 세계지리는 where이지 않습니까? where. 어디 있는지 체크하셔야 됩니다. 어디 있냐면요. 여기 스페인의 북서부 해안 여기입니다. 여기에 리아스식 해안이 대표적이에요. 이 리아스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기서. 여기가 엄청 유명하고요. 스페인의 서부 해안. 그리고 미국의 여기 동부 해안입니다. 여기 체서피크만 있는 곳이에요. 거의 뉴욕 근처. 요쪽이에요. 요쪽. 여기 보시면요. 여기 울퉁불퉁해요. 여기 울퉁불퉁. 여기가 리아스식 해안이라는 거. 네,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볼 것은 피오르 해안입니다. 피오르 해안. 피오르 해안은 뭡니까? U자곡. 우리 빙하 지형할 때 썼죠? U자곡의 바닷물이 들어와서 형성된 해안입니다. U자곡은 누가 만든 거예요? 빙하가 만든 거죠. 여기는 V자곡이 이렇게 깊게 파인 거. 빙하에 의해서 깊게 파인 게 U자곡이었습니다. 그래서 특징은 좁고 긴 만들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매우 깊은 수심을 갖고 있다. 대표적인 데가 어디냐면요. 노르웨이예요. 노르웨이. 자, 여러분 요 살짝 까만 데가 육지고요. 요쪽 여기 대서양에는 여기가 바다예요. 여기가 바다. 지금 보시면 좁고 긴 안쪽으로 이렇게 길쭉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가 U자곡이 되겠습니다. U자곡. 그래서 여기에 바닷물이 차면 피오르가 되는 거예요. 피오르. 대표적인 위치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리는 where이니까 어딘지 체크해야 됩니다. 어디냐면요. 여기 노르웨이의 여기 서부 해안. 지금 보시면 다 이렇게 복잡한 거예요. 이렇게 보이십니까? 여기. 그리고 여러분 여기 섬이 안 나와 있지만 여기 아이슬란드 해안가도 피오르 해안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디 있냐면요. 여기 캐나다 오시면 캐나다의 서부 해안가 보시면 여기가 한데요. 여기가 피오르 해안을 볼 수 있는 곳이고요. 그 다음 이쪽에 오시면 칠레 남쪽을 보시면요. 여기도 한 데가 있단 말이죠. 여기도 피오르 해안이에요. 여기도 피오르 해안이고요. 그리고 뉴질랜드 이렇게 보시면 뉴질랜드의 남쪽도 여기 보이시죠? 네, 여기도 피오르 해안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자, 지금 선생님이 네 군데를 정리해 드렸거든요. 뉴질랜드 해안, 칠레 남부, 캐나다 서부 해안, 그리고 노르웨이 이쪽하고 아이슬란드. 여러분 혹시 이 네 개의 공통점 아시겠습니까? 선생님 수업을 열심히 들으셨던 분이라면 내가 이 홀로로로로로 한 그 파트가 있단 말이죠. 여기 홀로로로로 파트하고 여기 홀로로로로 하고 뉴질랜드 전체 막 이러면서 막 동그라미 치고 막 그랬었거든요. 전부 다 뭡니까? CFP, 서안해양성 기후입니다. 피오르 해안은 어디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서안해양성 기후 있는 곳에, 지금의 서안해양성 기후 있는 곳에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왜요? 과거에 다 빙하로 덮였었거든요. 칠레 남쪽 빙하로 덮였었다 그랬죠? 여기 5대5 여기 선 위쪽으로 다 빙하에 덮였었다 그랬죠? 빙하에 덮였었던 해안. 여기 영국에서 수평선 그은 거 위쪽으로 빙하에 덮였었다 그랬죠? 빙하에 덮였었던 해안. 여기가 다 피오르 해안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위치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그 다음은요. 갯벌 해안입니다. 하천이 운반해온 토사를 조류, 밀물, 썰물이 퇴적해서 형성했대요. 자, 이게 어떤 뜻이냐? 하천에 운반해온 토사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자, 우리가 생각하기에 뭐 이제 해수욕장에 있는 모래나 아니면 뭐 이제 갯벌 같은 경우는 뭐 바닷속에 있는 모래들이 전부 다 와서 쌓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모래들이 사실은 그 육지에 있었던 강물들, 그런 강물들이 막 대규모의 모래를 바닷가에 쫙 뿌려놓은 거예요. 그 뿌려놓은 거를 파도나 아니면 조류가 가시 쌓아놓은 것이 갯벌 해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갯벌이죠. 우리나라 갯벌. 서해안 가면 되게 볼 수 있죠. 서해안. 우리나라 서해안 대표적이죠. 선생님이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갯벌, 여기서 밀물 썰물에 의해서 생긴 거죠. 그래서 질퍽질퍽한, 네, 선생님 얼굴도 한번 넣어봤어요. 서해안에 가면 볼 수 있는 거죠. 네, 갯벌. 그래서 우리가 그 갯벌 하면은 막 질퍽질퍽한 그 땅에서 이제 막 뭐 낙지도 잡고 막 그런 거 하잖아요. 생태계 보고죠, 생태계 보고. 네, 여기 갯벌 해안 체크해 주시고요. 우리나라는 이거를 축제로 이용하죠. 그래서 보령 머드 축제 유명하죠. 그래서 가면은 외국인들 엄청 많아요. 그래서 되게 막 외국인들 좋아하지 않습니까? 막 야 이러면서 머드 발라주고 막 머드팩하고. 자, 그럼
세계적으로 유명한 갯벌 해안 어디인지 위치 체크하겠습니다. 위치 어디냐면요. 여기. 여러분 이 유럽의 이쪽 해안을 북해라고 했었습니다. 북해. 선생님이 유럽 백지도 특강 하면서 유럽 여기가 북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바로 이 북해 연안 붙어있는 여기가 갯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있는 나라가 네덜란드라는 나라인데요. 이 네덜란드라는 나라는 국토를 간척해서 만든 나라예요. 그래서 갯벌을 간척해서 만든 간척지예요. 여기가 네덜란드라는 나라가. 그래서 여기 북해 연안이 아주 유명한 갯벌이라는 거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 또 어디가 있냐면요. 여기 여러분 요렇게 푹 들어간 데 보이십니까? 여기 푹 이렇게 여기 푹 여기가 갯벌이에요. 여기가 갯벌이에요. 여기가 아주 유명한 갯벌입니다. 여기 아주 갯벌이 나타나고요. 네. 그리고 여기 아마존강 하구 여기도 갯벌이에요. 여기도 갯벌. 네, 여기도 갯벌입니다. 여기. 그리고 미국의 여기 조지아주 여기 리아스 시케안보다 훨씬 아래쪽 요쪽도 갯벌 해안이 나타난다. 체크해 주시고요. 그래서 특징 보면 생태계 보고 그리고 오염물질을 정화해주는 아주 좋은 친구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계속 간척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좀 계속 가꾸려는 노력을 해야겠죠. 자, 그 다음 볼 것은 산호초 해안입니다. 산호의 석회질이 굳어서 형성이 되었대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산호초나 아니면 조개, 생선 이런 것들이 죽어서 시체가 쌓여가지고 거기에 해안가에 이렇게 보이는 그것을 산호초 해안이라고 합니다. 자, 위치가 중요해요. 이런 산호초 해안. 여러분, 동물의 시체가, 물고기, 조개 시체가 쌓여가지고 생긴 해안이래요. 그럼 우리 눈에 보여야겠죠? 그러니까 수심이 깊지 않은 곳에 생겨야 될 거예요. 그리고 이런 애들이 많아야 되니까 열대나 아열대 지역에서 생기고 있습니다. 위치 체크해야죠. 위치. 여기입니다. 여기가 가장 대표적인 호주의 동부 해안가. 여기를 Great Barrier Reef라고 부를 정도로 대보초 해안. 엄청나게 큰 산호초 해안이 여기에 있습니다. 대보초 해안 여기 있어요. 실제로 이렇게 생겼대요. 와, 그 에메랄드 빛깔 막 그 해안가 하시면 떠오르는 데가 여기입니다. 여기. 너무 멋지대요. 너무 멋지대요. 예. 산호초 해안 이렇게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이런 걸 산호초 해안이라고 한다. 네, 그래서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고 관광 자원으로 쓰이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관련 수능 문제를 조금 풀어볼 겁니다. 선생님이 지금부터 수능 문제를 보여드릴 테니까 수능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요. 해설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문제 나갑니다. 자, 문제 모두 풀어 오셨겠죠? 선생님이 지금 8개의 문제를 보여드렸는데요. 앞에 4문제는 우리가 배웠던 세계의 대지형과 관련된 문제고요. 뒤에 4문제는 우리가 배운 독특하고 특수한 지형들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뒤에 독특하고 특수한 지형 같은 경우는 1호 개정 교육과정부터 등장한 단원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해안지형 문제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평가원 문제랑 또 수능 문제가 쌓였을 때 카르스트 지형이랑 그리고 화산 지형 문제가 나오면 또 추가로 영상 올려서 풀이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일단 총 8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세계 대지형 4문제 먼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수능 2021학년도 수능 16번 문제입니다. 가마에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대지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3점짜리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는 위치만 쭉쭉쭉 체크해 보자고요. 자, 가는 일단 냅두고요. 나부터 체크해 보자고요. 나는 여기는 오데호에서 있는 산맥, 그래서 우리 이거 에팔레치아 산맥이라고 그랬었죠. 근데 여러분 쌤이 항상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뭔지 아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얘는 뭡니까? 고기조산대였습니다. 고기. 그쵸? 네, 그 다음 남아메리카의 해안가 따라서 쭉 산맥이 있었죠. 아예 안 됐다. 안데스 산맥이었고요.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얘는 뭐였습니까? 신기조산대였죠. 네, 좋습니다. 그 다음 이탈리아 이렇게 장화 모양처럼 생긴 나라가 있습니다. 이 위에 있는 산맥 알프스 산맥이었죠. 이 알프스 산맥은 신기조산대라는 거. 자, 그리고 여기는 되게 중요하다고 선생님이 말씀을 드렸었죠. 여기 뭡니까? 여기 홍해바다와 여기 이렇게 이 방향으로 계속 아프리카는 벌어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쪼개지고 있다 그랬죠. 지구대요, 지구대. 동아프리카 지구대죠.
자, 이렇게 체크하고 나니까 선생님, 가는 배운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가는 우리 배운 적 없나요? 배웠어요.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죠? 자, 우리 여기 에팔레치아 있고 이쪽에 로키 산맥이 이렇게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신기와 고기가 아닌 곳은 다 뭐로 간주하라고요? 안정육계로 간주하라고요. 가가 뭐예요? 안정육계 얘기하는 거예요. 안정육계. 이걸 물어보고 싶었던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 보기를 한번 풀어볼게요. 가는 두 판이 수평으로 어긋나서 형성되었다. 자, 가는 안정육계죠. 두 판이 수평으로 어긋나는 거 단층 경계, 변환 단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자, 이 변환 단층은 어디 있습니까? 여기 미국의 서쪽, 여기 있다 그랬죠. 산 안드레아스 단층. 그러니까 1번은 틀렸습니다. 그죠? 네. 2번, 나는요, 고기주산대예요. 에팔레치아 산맥. 신생대 틀렸죠. 얘는 고생대 만들어주잖아요. 그리고 대륙판과 대륙판이 충돌 역시 틀렸어요. 이거 어디 얘기하는 거예요? 히말라야 얘기하는 거죠. 네, 이렇게 체크하시고요. 다는요, 여기에요. 안데스 산맥, 신기주산대죠. 시원생대에 형성된 후 오랜 심식을 받는 안정육계이다. 아이고, 이거 뭐 얘기하는 겁니까? 이거 가잖아요, 가. 그죠? 역시 틀렸습니다. 라는요, 신기주산대입니다. 알프스 산맥이요. 근데 고생대 조산운동, 아이고, 틀렸죠. 네, 마지막 마, 대륙판이 갈라지면서 만들어지는 지구대에 맞네요. 그래서 5번이 이렇게 정답이 되는 겁니다. 네, 대지역 문제가 굉장히 쉽게 나오죠.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어디에 이게 신기조선대인지 고기조선대인지 그것만 확실하게 체크하시면 수능 대지역 문제는 다 푸실 수 있는 거예요. 좋습니다.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자, 2020학년도 수능 14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세계 대지형 단원의 수업 장면이고요. 교사 질문에 옳은 대답을 한 학생만 고르라고 합니다. 자, 다큐멘터리를 만들 건데 이런 특징을 갖고 만들 건가 봐요. 자, 보니까 불의 땅을 가다 북섬, 빙하 위를 걷다 남섬. 섬이 두 개인가 봐요. 북섬과 남섬. 그리고 화산이 있고요. 마오리족. 어딘지 느낌이 오시나요? 뉴질랜드입니다. 뉴질랜드. 자, 우리가 마오리족은 나중에 이 몬순아시아와 오세아니아 단원에서 마오리족에 대한 특징을 배울 겁니다. 근데 이게 수능 문제니까 전범위가 수능 시험 범위여서 이렇게 언급을 한 건데 북섬과 남섬, 마오리족 이걸 보면 충분히 뉴질랜드라는 건 유추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문제를 통해서 뉴질랜드를 한번 완전히 정리하고 갈게요. 자, 뉴질랜드가 생긴 게 이렇게 생겼거든요. 태평양에 외딴 섬 두 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위에 있는 게 북섬, 밑에 있는 게 남섬이에요. 자, 근데 이 북섬과 남섬이 뉴질랜드인데 얘네는 왜 생겼냐면 이렇게 판의 경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화산 활동으로 인해서 생겼는데요. 북섬은 아직도 화산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어서 이 북섬에서는 화산을 주로 많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남섬은 과거 빙하의 영향에 있었어서 빙하 지형이 많이 발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뉴질랜드를 북섬은 화산, 밑에서는 빙하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를 언급한 게 이겁니다. 불의 땅, 북섬, 빙하 위, 남섬. 뉴질랜드 꼭 이렇게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자, 그 다음 나와볼게요. 지상에서 천상으로 향하는 산, 카첸중가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없죠. 고대 왕국의 도시 카트만두. 자, 카트만두가 어느 나라의 수도인지 아는 사람 사실 별로 없어요. 그죠? 이 위에 거 두 개로는 힌트를 얻기 어려워요. 근데 세상의 어머니 에베레스트 산. 에베레스트 산은 어디 있는지 알잖아요. 대충 어디 있습니까? 인도가 이렇게 있으면 히말라야 산맥 여기 있는 거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어느 나라겠구나 라고만 추측하시면 문제 풀려요. 근데 여기가 정확히 어딘지 알 수 있어요. 세계지리 다 배우셨으면. 끝까지 배웠으면은. 여기는 네팔이란 나라예요. 네팔. 팔이 4개다 해서 네팔이죠. 네, 농담입니다. 네. 네팔인데 아니 이걸 정확히 기억 못해도 괜찮아요. 에베레스트 산의 위치만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여기겠군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겠군. 네. 그 다음 잉카의 보석, 티티카카 호수, 태양제, 마추픽추 어딥니까? 페루죠. 페루인데 자, 이 나라 이름 정확히 기억이 안 났더라도 페루 대충 어디 있는지 알잖아요. 페루 대충 여기 있단 말이죠. 그리고 안데스 산맥 요렇게 해안가 따라서 지나가는 거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충 여기겠군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정확한 나라 이름을 묻지 않는 거니까. 네, 좋습니다. 이러고 이제 보기 볼게요. 가에는 유라시아판과 인도 오스트레일리아판의 충돌로 형성된 8,000m 이상의 습곡산지가 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 에베레스트 산인데 이게 8,000m 이상입니다. 이거 뭐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나를 얘기하는 거죠, 나. 에베레스트 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억은 틀렸습니다. 그죠? 나에는 여기 네팔, 여기 히말라야 산맥이 있는 여기는 단층 활동으로 형성된 수천개 지구대. 얘 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동아프리카 지구대를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 틀렸어요, 이것도. 자, 병 볼게요. 다의 서쪽 바다에서는 다가 여기거든. 여기에 서쪽 바다, 여기 바다 얘기하는 거죠, 여기.
태평양이죠. 여기는 판과 판이 만나 해구가 발달합니다. 아, 우리가 했던 거네요. 해양판하고 여기 이 손바닥이 해양판이에요. 이 손바닥이 대륙판. 해양판과 대륙판이 만납니다. 해양판이 더 무거웠죠. 그러니까 안쪽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대륙판은 가벼우니까 위로 솟아요. 그래서 위에는 산맥이 생기고 아래는 해구가 생겼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러니까 여기 산맥 생겼죠. 안데스 산맥. 그리고 여기 앞쪽에 뭐가 있습니까? 해구가 생겼겠죠. 그래서 해구가 발달합니다. 맞네요. 맞아요. 아, 좋아요. 그 다음 정 볼게요. 나 여기는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 아, 학생, 에베레스트 산이 히말라야 여기 있는 게 알프스 히말라야에서 이렇게 이어지는 거 알고 있어? 그거 물어본 거예요. 맞죠? 그리고 다는 여기는 환태평양 조산대. 아, 태평양 그 불의 고리에 있는 거 맞네요. 그러니까 디귿, 리을 골라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라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말하는 곳이 정확히 어디인지 위치만 알면 문제가 다 풀린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9학년도 수능 18번 문제입니다. 지도에 표시된 A, E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A는 이탈리아 위에 있는 산맥이네요. 알프스 산맥입니다. 근데 우리 뭐만 하면 된다고요? 신기조산대인 것만 알면 된다고요. 네, B는요, 아프리카에 있네요. 아프리카 여기에 쭉 벌어지는 지구대 있죠? 지구대야. 이것만 알면 돼요. C는요, 인도네시아의 섬들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섬들, 판의 경계입니다. 여러분, 인도네시아가 섬이 이렇게 열지어 있잖아요. 아니, 이렇게 어떻게 열지어서 섬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판의 경계에 있어서 화산이 뻥뻥뻥뻥 터져서 생긴 섬들인 거죠. 네, 아까 우리 뉴질랜드, 여기 뉴질랜드도 섬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외딴 섬이 태평양에 있을 수 있지? 판의 경계니까요. 네, 그래서 C는 판의 경계를 얘기하는 거고요. D는요, 오대호 옆에 있는 산맥이네요. 에팔레치아 산맥인데 우리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고기예요, 신기해요? 고기죠? 고기인 것만 체크. 아이고, 해안가 따라서 산맥이는 아이고 안 됐다. 안데스 산맥인데 이는 신기조산대라는 거. 안데스 산맥은 신기라는 거. 자, 이렇게 접근하고 문제 풀면 돼요. 자, 1번 A에서는 새로운 지각이 지속적으로 형성된다. 자, 새로운 지각이 형성되는 건 판과 판이 서로 멀어지는 발산 경계에서 생기는 거였습니다. 그거 어디였냐면요. 대표적인 데가 여기 아이슬란드. 그래서 이미 아이슬란드는 계속 영토의 크기가 커지고 있다 그랬죠. 그리고 해봐야 여기 지구대. 요 두 군데 아니면 지각이 새로 형성된다라고 말할 수 없죠. 그러니까 틀렸어요. X. 2번 B의 산지 대부분, 아, 여기에도 산 많죠. 우리 킬리만자로 산이나 이런 높은 산들 여기 있다 그랬잖아요. 단층 형성으로 인해서. 자, 근데 여기 보니까 신생대, 습곡이 아니라 방금 얘기했다시피 단층으로 생겼단 말이죠. 단층으로. 그래서 틀렸습니다. 3번 C는 시원생대 조산운동. 아이고, 이거 판의 경계인데 판의 경계는 신생대 습곡작용을 주로 받으니까 판의 구조, 판구조 운동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거니까 시원생대 조산운동 침식, 이거는 좀 설명을 보기 어려울 것 같아요. 자, 요거는 굳이 얘기한다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안정육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4번 D는 두 판이 분리되는 경계. 아이고, 분리되는 경계 어디예요? 여기랑 여기였어요. 여기는 고기습곡산지란 말이야. 화산활동이 활발하다? 틀렸습니다. 그죠? 5번 E에서는 여기요. 두 판의 충돌로 형성된 녹과험준한 삼지. 맞네요. 신기조산대 있으니까 5번이 정답이 되겠군요. 여러분, 요 정도만 알면 되는 거예요. 이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름은 수능에서 절대 물어보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2018학년도 수능 8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도에 표시된 A, E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나와 있습니다. 자, A는요, 그냥 실선이에요. 보니까 실선이 어디 있냐면 요렇게 태평양을 따라서 요렇게 있어요. 환태평양 조산대, 즉 A는 판의 경계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네. B는요, 보니까요, 여기 아프리카 있는 여기 위치하고 있네요. 이거 뭡니까? 동아프리카 지구대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C는요, 보니까 여기에요, 여기. 이거 뭡니까? 인도 위에 모자 씌운 거. 여기 히말라야죠, 히말라야. 네, 그러니까 여기는 히말라야 산맥을 의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네. 그 다음 D 보니까요, D는 점선인데요. 위치를 보니까 어딥니까? 스칸디나비아 산맥, 오랄 산맥, 그레이트 디바이딩, 에팔레치아. 그리고 남아공 쪽에 살짝. 얘는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고기 조산대를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리고 마지막 동그란 점인데요. 동그란 점이 보니까요, 요 실선 위에, 그러니까 판의 경계 위에도 많고요. 그리고 여기 동아프리카 지구대 있는 데도 있어요. 근데 히말라야 쪽엔 없네요. 뭡니까? 화산이죠, 화산. 이걸 얘기하는 거구나. 자, 이렇게 접근하고 문제 보는 거예요. A는 어디냐면 판의 경계거든요. 판의 경계에는
세계적인 철광석 매장량? 자, 선생님이 지형하고 자원을 꼭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철광석은 아주 단단한 녀석이잖아요. 그러니까 땅 속에서 오랜 시간 단단하게 굳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안정육계에 많았었죠. 판의 경계는 지각 운동이 계속 활발하게 일어나니까 흐물흐물한 자원들이 많았잖아요. 석유, 천연가스, 구리 같은 애들. 네, 그래서 칠레는 구리다 이렇게 했었죠. 그러니까 철광석 틀렸습니다. 이거 틀린 설명이 되겠어요. 1번 틀렸고요. 2번 B는 두 판의 충돌. 아이고 우리 동아프리카 지구대는 벌어지고 있잖아요. 두 판의 충돌 틀렸어. 3번 C는 고생대 지역. 아이, 히말라야잖아. 신기 습곡선지잖아. 고생대. 이게 틀렸잖아요. 그죠? 에이 틀렸어. 4번 D 지역은 D는 고기조산대죠. 고기조산대는 지각이 불안정, 지진 화산. 고기조산대는 예전에 습곡작용을 받았던 산지들. 그러니까 지금은 지진 화산 활동이 없다. 이거 틀렸다. 5번 이 지역은, 자 화산이 있는 지역은 온천, 지열발전. 맞네요. 거기에 유리해. 맞아요. 그러니까 5번이 정답이 되겠죠. 네, 세계 대지역 문제는 여러분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위치, 그리고 얘가 벌어지고 있는 건지 부딪히고 있는 건지 신기인지 고기인지 그것만 확실히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세계 대지역 문제 풀어봤고요. 이번에는 이제 독특하고 특수한 지형들 문제 4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년 수능 문제입니다. 2021학년도 수능 14번 문제 볼게요. 비대면 수업 장면이고요. 교사의 질문에 옳은 대답을 한 학생을 고르라고 합니다. 자,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자 각각 갯벌, 사빈, 석호, 해시계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자, 위치를 보면요. 어디냐면요. 지금 여기 선 보이십니까? 얘가 영국이죠. 여기가 어디예요? 북해 연안을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기가 북해죠. 자, 북해 연안의 지금 해안가 쪽 여기 네덜란드. 쌤이 네덜란드는 간척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여기 네덜란드의 해안가에 있는 요 친구들 뭡니까? 갯벌이 되겠죠. 자, 그리고 나머지 위치는 우리 배운 거 없어요. 여기 위치 따로 설명드린 거 없거든요, 선생님이. 그러니까 이 그림 보고 접근하는 거예요. 보니까 사주에 의해서 막힌 호수네요. 나 뭡니까? 석호죠? 네. 자, 그리고 나머지 해안 보니까요. 자, 얘는 지금 모래사장이 쭉 펼쳐진 데를 체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래사장 여기 있죠? 사빈. 얘는 사빈이 되겠고요. 얘는 뭘 나타내는지 보니까 해시계 중 하나라고 했으니까 여기 해시계. 해안 절벽을 얘기하는 거죠. 굳이 따지면 곳만을 표시한 거겠죠. 네, 좋습니다. 이렇게 접근하고 문제 볼게요. 갯벌은요. 여기 갯벌 쓰고 갈게요. 갯벌은요. 주로 연안류의 퇴적작용. 갯벌은 주로 뭐가 만들었습니까? 주로 연안류가 아니라 얘는 조류, 밀물, 썰물이 만든 거죠. 자, 연안류의 퇴적작용으로 생긴 건 주로 뭡니까? 사주죠, 사주. 사주가 되겠죠. 그 다음에 사주는, 여기 석호는 사주가 많은 꼴 마가 형성됐습니다. 맞는 설명이죠. 네. 다는 뭐냐면 해시계입니다. 해시계는 파랑의 침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맞는 설명이네요. 사빈은 파식대가 융기되어서 형성. 이 사빈 해수욕장 누가 만들어준 거예요? 파도가 모래를 쌓아서 만든 거죠. 이건 파식대가 융기되어서 형성된 거 뭡니까? 해안당구죠. 네, 좋습니다. 굉장히 쉽게 출제된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고요. 다음 문제 또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2019학년도 수능 9번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는요. 세계 지도를 주지 않고 경도와 위도 값을 주고 학생 여기가 어딘지 대충 짐작해봐 라고 했던 문제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유추해 볼게요. 16도 웨스트입니다. 여러분, 영도가 영국이죠. 영국보다 서쪽에 있는데 1시간 정도 차이 나는 15도에 1시간이니까 거의 영국과 1시간 정도 차이 나는 곳에 있는데 보니까 64도 노스예요. 노스. 자, 우리가 대충 유럽을 이렇게 그려보면요.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뭐 이런 식으로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영국이 여기쯤 있단 말이죠. 이 영국보다 서쪽에 있는데 위도 64도 엄청 높은 이쯤에 있는 나라라는 거잖아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거 아이슬란드예요. 그걸 유추해내야 이 C, D 지역이 어딘지를 맞출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볼게요. A는요. 자, 여기 만을 따라서 쭉 있는 모래뚝 같은 거네요. A는 사주를 얘기하는 거고요. B는요. 이 사주에 의해서 막힌 호수네요. B는 석호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아이슬란드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 해안선만 보면 사실 얘가 리아스식 해안인지 피오르 해안인지 좀 구분이 안 될 텐데 여기가 아이슬란드라는 걸 확실히 알았으니까 얘는 무슨 해안입니까? 피오르 해안인 거죠. 그럼 이 D, 좁고 긴 만, 이거 뭐 얘기하는 겁니까? 피오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호수, 빙하가 덮였던 곳에 있는 호수는 모두
빙하호입니다. 빙하호가 되는 거예요. C는 빙하호가 되는 겁니다. 이러고 볼게요. A는 조류에 의한 퇴적작용으로 형성되었다. 자, 조류, 밀물, 썰물입니다. 선생님이 갯벌 해안 체크해 드렸었죠. 캐나다 저쪽, 캐나다 북쪽에 있는 해안가, 그리고 미국의 조지아주 쪽에, 미국의 동쪽 해안가, 그리고 아마존, 그리고 북해 연안. 여기 있었잖아요. 조류에 의한 퇴적. 여기 아이슬란드에서 보기 어렵습니다. 그죠? 니은요. D는 여기네요. 피오르는 빙하위에 침식된 골짜기. 피오르, U자곡에 물이 차서 생긴 거죠. 침수되었다. 맞아요. 니은이 맞는 설명이 되고요. 다음 B는 여기 석호는 C보다 요거 빙하 호수죠. 염도가 낮다 그랬어요. 자, 염도가 뭡니까? 물의 짠기예요. 짠기. 자, 여기 바닷물이 같이 내니까 얘는 염도가 있을 텐데 얘는 빙하 녹은 물이 있을 테니까 빙하호는 훨씬 더 소금기가 없겠죠. 근데 B가 염도가 더 낮대요. 틀렸죠. 그다음 마지막 리얼. D는 B보다 평균 수심이 깊다. 피오르는 훨씬 수심이 깊다 그랬죠. 근데 요거 석호잖아요. 그냥 이거 많이 막힌 거니까. 많이 막힌 거니까. 그리고 여기 D가 훨씬 깊습니다. 그래서 니은, 리을이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네, 이 문제 조금 어려울 수 있었습니다. 요 위도 경도 따라서 나라를 찾아야 되고, 그리고 이 비교를 할 줄 알았어야 되니까요. 네, 하지만 배운 내용을 충분히 적용하시면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거 보도록 할게요. 2018학년도 수능 5번 문제입니다. 자, 보니까 지도에 표시된 가라 해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자, 하나씩 접근해 볼게요. 자, 아이슬란드가 나왔네요. 아이슬란드에 있는 해안 이렇게 좁고 긴 만을 만들고 있습니다. 무슨 해안입니까? 가는 피오르 해안입니다. 자, 나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보니까요. 우리가 여기 딱히 뭐 체크한 거 없었죠. 북해 연안 요쪽이라면 갯벌이겠지만 딱히 그런 건 아니고요. 여기 이렇게 사주가 좀 나와 있고 좀 그 정도인 것 같아요. 나는. 네. 다는요. 스페인 북서부 해안. 다는 뭐였습니까? 리아스식 해안이었죠. 자, B가 뭘 표시하는지는 문제에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라는요. 라는 보니까요. 이거는 과거 수능. 그러니까 우리가 1호 개정 말고 이게 지금 18년도 수능이니까 공구 개정 교육과정이어서 라는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요. 삼각주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이 라 같은 경우는 교육과정이 없으니까 라는 그렇게 유심히 보실 필요 없습니다. 가나 다를 더 유심히 보시면 되겠어요. 자, 보겠습니다. A는 B에 비해 파랑의 침식작용이 우세하다. 자, 이걸 물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A는요. 이렇게 사주 안쪽에 있는 녀석이고요. B는요. 튀어나온 녀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굳이 구분하자면 고점을 얘기하는 거겠죠. 자, A는 B에 비해 파랑의 침식작용. 자, 파도가 친다면 바다에서 육지 쪽으로 이런 식으로 파도가 치겠죠. 자, 곳은 파랑 에너지가 집중되는 곳. 그래서 여기는 침식이 우세할 겁니다. 퇴적보다. 자, 근데 여기는 요 안쪽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는 지금 이 사주가 파도를 막아주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침식은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A는 파랑의 침식작용이 우세하대요. 틀렸죠. 답이 1번이네요. 옳지 않은 거니까 답은 1번입니다. 자, 그래도 다 보기로 했죠. 자, 2번 볼게요. 가에서는 빙하에 의한 침식곡, 그게 피오르 해안이죠? 맞는 설명이네요. 가다, 피오르 해안과 다는 어디 있습니까? 여기 리아스식 해안이죠? 이거는 후빙기 해수면 상승에 의해서 육지의 침수로 형성되었다. 자, 해안선이 형성되려면 후빙기 해수면이 상승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는 설명이고요. 나라에서는요, 사빈과 사주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강물이 이렇게 치고 있는 곳이니까 당연히 사빈과 사주가 나타나겠죠. 여기 있죠, 사주. 여기도 사주 있죠. 사빈은 이런데 모래가 쌓이면 다 사빈이겠죠. 예, 사빈과 사주 나타날 거예요. 4번도 맞고요. 라는 가에 비해서 하천에 의한 퇴적작용. 이게 이제 삼각주에 대한 설명이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요것도 맞는 설명이에요. 자, 우리는 어쨌든 5번을 제외하고 1, 2, 3, 4번을 모두 분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다음 문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6학년도 수능 15번 문제입니다. 지도의 가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나와 있고요. 외로운 섬 2개가 이렇게 있네요. 여러분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뉴질랜드입니다. 자, 쌤이 대지역 문제 체크하면서 뉴질랜드는 북섬이 화산, 남섬이 빙하라는 거 꼭 체크해달라고 말씀드렸죠. 여기는 화산, 여기는 빙하입니다. 자, 이러고 볼게요. 자, 가를 보니까요. 자, 이렇게 육지에 이렇게 길쭉하게 뭔가 쌓였네요. 이거 뭐 얘기하는 겁니까? 사주 얘기하는 겁니다. 가는 사주고요. 자, 나는요. 자, 뭔가 물 웅덩이처럼 보입니다. 물 웅덩이고요. 자,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자, 여기 스케일바 보이십니까? 이 스케일바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지도의 요만큼이 실제로는 10km라는 뜻이거든요.
요 정도거든요. 요 정도가 지금 보니까 하나, 둘, 셋. 거의 무슨 이 정도 길이가 30km예요. 30km나 되는 어마어마한 호수란 말이죠. 어마어마한 호수. 자, 그럼 이 호수는 어떻게 생긴 걸까? 이 호수는 뭘까? 여기가 화산이란 걸 주목하셔야죠. 아, 화산 때문에 생겼는데 이렇게 넓은 분화구에 물이 고여서 생긴 거. 아, 화산이 있었는데 얘가 우르르 무너져가지고 생긴 거 뭡니까? 칼데라고죠. 아, 그 다음 달을 보니까요. 자, 여기에요. 여기 홀롤롤롤롤롤 스미 피오르 해안에 위치할 때 남섬의 이쪽에 피오르 해안이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죠. 여기 좁고 긴 만 나옵니다. 자, 피오르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 4번은요. 여기 해안가에 움푹 들어간 곳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이고요. 만. 뭐 언급한다면 뭐 사빈 정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움푹 파인 들어간 만에 여기를 얘기하는 거니까요. 그 다음 만은요. 사주로 막힌 호수를 얘기하고 있네요. 석호가 되겠습니다. 자, 이러고 선지 볼게요. 가의 주된 형성 원인은 조류의 퇴적작용. 아이고, 조류의 퇴적작용은 갯벌이죠, 갯벌. 이거 사주는 뭐예요? 연안류, 연안류. 2번, 나는 건곡에 의해 형성된 빙하호이며 호수의 물은 대부분 주변 산지의 빙하로부터 공급된다. 자, 빙하는 남섬에서 볼 수 있다 그랬죠. 여기는 빙하로, 여기는 빙하를 보기 어렵단 말이죠. 칼데라호니까 틀렸습니다. 다는요, 빙하의 침식으로 만들어진 골짜기가 해수면 상승에 의해 침수되어 형성된 해안이다. 맞는 설명이죠? 피오르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3번이 답이 되겠네요. 옳은 거를 고르는 거니까요. 그 다음 4번. 라인은 맹그로브 숲이 발달한 갯벌. 아이고, 갯벌 아니잖아요. 여기 갯벌. 쌤이 갯벌에 한 어디 있다고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캐나다의 위쪽 동쪽에 있었고요. 그리고 미국의 동쪽 조지아 해안, 동남쪽이라고 해야죠. 조지아 해안에 있었고요. 그리고 또 어디 있습니까? 북해 연안, 네덜란드, 그리고 아마존 하구. 거기 있었습니다. 갯벌 틀렸어요. 5번 만은 퇴적보다 침식이 활발한 해안에서, 아이고, 침식이 활발한 해안이 암석해안, 즉 곳이었죠. 곳. 퇴적이 활발한 데가 만이었잖아요. 여기 만이잖아요. 석호가 생기려면 만이부에 후빙기 해수면 상승으로 바닷물이 차고 사주가 막아야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염분의 농도도 높대요. 어떻게 여기가 염분의 농도가 높아? 바닷물이 갇혔으니까, 그리고 강물이 계속 공급되니까 얘는 염분이 점점 낮아지겠죠. 5번은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독특하고 특수한 지형의 해안 지역 문제를 위주로 풀어봤고요. 카르스트 지형하고 화산 지역은 아직 기출 문제가 많이 쌓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평가원 문제랑 그런 것들이 조금 쌓이면 나중에 추가 영상으로 해설해드린 영상을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드디어 세계지리의 자연환경 진도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와, 고생하셨습니다. 긴 영상 보시느라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세요. 드디어 이제 선생님은 3단원 인문환경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느라 고생하셨고요. 그럼 선생님은 다음 영상 인문환경으로 돌아올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화이팅!